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생겨도 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좋은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고요한 호수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도 또 결국 다시 잔잔해지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생도 흔들렸을 겁니다. 억울함에, 그리움에, 두려움에. 하지만 선생은 흔들렸다가도 다시 중심을 찾는 법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감정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슬퍼하고 화도 내고 두려워합니다. 다만 그 감정에 오래 잠기지 않습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치지만 바다 깊은 곳은 늘 고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분노했고 슬퍼했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흔들린 뒤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장 중심이 되는 가치.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가? 마음이 흔들린 뒤에 돌아올 곳이 있으려면 그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치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정약용 선생의 경우 그 중심이 되는 가치는 올바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선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배 상황에서 선생이 복수를 꿈꾸거나 자신을 밀어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에너지로 500권의 책은 쓰지 못했을 겁니다. 선생은 복수 대신 학문을 선택했습니다. 증오 대신 창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뿌리가 올바름이라는 가치였습니다. 당신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족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함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친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치가 명확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올 곳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치를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3장 감정을 다루는 법. 감정을 누르지 않고 흘려보내기. 많은 분들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으로 참기를 선택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억울해도 참는 것. 그런데 참는 것은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눌러놓는 것입니다. 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안으로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감정을 글로 쏟아냈습니다. 슬프면 슬픈 시를 썼고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기록했고 그리우면 그리움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감정을 누르지 않고 표현하고 흘려보낸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써도 좋고 조용히 혼자 운동을 해도 좋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안에만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표현될 때 힘을 잃는다. 가두어 놓으면
점점 커진다. 화가 날 때, 특히 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다루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화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그 화의 반은 내 안에 있다. 누군가가 내게 화가 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화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면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이 화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화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줍니다. 사장 평정심을 기르는 습관. 매일 하는 작은 것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이 습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매일 점검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하는 사람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왔기 때문에 멈추는 습관.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멈추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를 하고, 늘 어디로 향하고, 늘 바쁩니다. 하지만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약용 선생에게 유배는 강제적인 멈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형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선물이 되었습니다. 멈추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유배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혹은 15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 이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장 흔들린 뒤 돌아오는 법.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실은 흔들려도 빠르게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 회복의 속도가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빠르게 돌아올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고 해서 역시 나는 안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엔 이것에 흔들렸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둘째, 흔들린 원인을 이해합니다. 내가 왜 이것에 흔들렸는가를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셋째, 다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지나간 것을 붙들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이 바로 이 패턴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이해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서 선생의 내면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로봇처럼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 슬프고 화날 때 화나고 기쁠 때 기쁘지만 그 감정들 아래에 고요한 중심이 있는 것. 그 중심이 흔들린 뒤에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주는 것. 그 중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들, 가치를 지키는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의 고요한 시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짧은 기록.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 그 조각들이 모여서
언젠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